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주 일주 심리, 일주 심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먼저 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경금 일주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뭐 눌러도 좋고 안 눌러도 좋고. 예, 일단은 내가 방금 보내드렸거든요. 사주심리 보내드렸어요. 자, 경금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낼 때 경금은 비견성이다. 뭐 경금은 경금이 대비해주고 그러니까 비견성이고 매우 주체가 강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색깔이 흰색이죠. 흰색이고. 근데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 큰 바위, 큰 칼 같은 것이고요. 십성 안에 내부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매우 이제 이 경금은 시비하는 걸 분별하고 시비하는 그 행위가 많습니다. 가을 기운은 원래가 경금은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가을처럼 알곡을 챙기고 껍질은 버리는 그런 때가 됩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챙기기 위해서는 시비가 좋은 거 나쁜 걸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경금은 그러니까 한다. 이 경금이 자를 만나면 경자가 되고 인을 만나면 경인이 되고 진을 만나면 경인이 되고 오를 만나면 경우가 되고 신을 만나면 경신일조가 되고 술을 만나면 경술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12운송을 볼 때 경자는 경금이 사자리죠. 인은 병자리고 신은 대자리입니다. 오는 욕자리, 경우 욕자리고 신은 녹자리고 술은 쇠자리가 됩니다. 물상을 한번 살펴보면 쥐를 이제 자는 쥐니까 겨울쥐, 흰쥐, 바위 밑에 있는 쥐 뭐 그런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범이니까 범을 보면 흰범 우리가 막 백호살 그 경인을 보고 우리가 약간 유사 백호살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인년에 유교사변이 터졌고 경인년에 옛날부터 뭔가 엄청난 그 권력 또 뭐 그런 다툼들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경인 절목 또 모양이 절목 나무가 절단됐다. 큰 칼이 다리를 잇목을 탁 절단한다. 뭐 그런 절목인 이게 있고 또 반란 잇목 속에 있는 병화가 경금을 막 공격을 합니다. 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잇목 속에 간목하고 병화가 합작을 해가지고 목생화 해가지고 경금을 막 치니까 반란의 모양. 경인은 그래서 반란도 됩니다. 반란의 모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이 되면 잠룡이 흰용이고 흰용 또 용은 용인데 뭐 철룡, 백룡, 철룡, 백룡 또는 뭐 철룡, 백철룡 엄청난 강한 용 같은 그 경지는 지혜가 많고 깨가 많은 어떤 용. 근데 백룡도 흰용도 되고 철룡도 된다는 것이 철로 생겼으니까. 그리고 바위 속 같은 것을 뜻하고 진흙 속을 뜻하고 큰 바위를 뜻하기도 하고 오가 이렇게 만나면 경을 만나면 이제는 흰 백마주 백마 아주 신성한 뜻을 백마탄 귀한 거 경우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백마탄 거 정제됐단 말은 아주 가공이 잘된 오화가 있어가지고 정관으로 딱 된 정제된 걸 말합니다. 정제된 바위 경신은 암벽산 마르위가 처음 다 바위야. 암벽산을 뜻하고 원숭이를 뜻할 때는 흰 원숭이 좀 뜻한다. 흰 원숭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면 노숙한 거예요. 노숙한 이미지가 있다. 자, 경술도 역시 개인데 개가 흰 개예요. 백구 충성스럽지요. 충성스럽고 가을바위 정도를 뜻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나름대로의 아까 막 시비 분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합니다.
자, 맨 먼저 이 자를 만나면은 자는 삼합을 해도 신자지 삼합이요. 계절로 봐도 겨울 계절이요. 본기도 수입니다. 그래서 한 기로 딱 돼 있어요. 상관, 상관. 상관적 상관이에요. 이게 본래 속성도 상관이에요. 여기서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수의 삼합 중에서 상관 모양은 아주 상관적 상관이라는 말은 말을 너무너무너무 사교적이면서 말을 막 자고 좋아하고 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사교적인 사람. 밤새도록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좀 더 얘기 좀 못한 거 다음 하자는 식으로, 전화로 또 하자는 등 엄청난 사교적입니다. 어쨌든 사교적이고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생각과 하는 노는 것들이 막 굉장히 천진한 아이처럼 낙천적이고 또는 느긋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한방 어떤 면이 있냐면 상관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원래 잘났거든. 그래서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좀 톡톡톡 쏘고 상대를 좀 무시하고 미리 자기 스스로 야단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직장은 유치원, 유아원 그게 좋은데 일반 직장은 맞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에 가면은 왜 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일반 직장 관을 극하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견디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틀을 줘가지고 여기 속에서 놀아라 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자일주가 만약에 정관을 갖고 있는 남편하고 살면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도대체 그냥 자기를 못 놀아주니까. 그래서 경우하고 경자가 만났다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경우는 안전하게 정관이거든. 근데 경자는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헤어지기가 쉽겠죠. 경자 경우 만나면. 그건 좋은 궁합이 아니다. 자, 그리고 신살로 보게 되면 그래서 경자가 너무 톡톡 튀고 말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너무 싫어해. 관이 싫어해. 여자가 만 경자일주 같으면. 그럼 남편이 딱이라 때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장형살. 네, 장형살. 남편뿐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남자 같으면은 관을 갖다가 관한테 막 달라드니까 관청에서 가만히 주겠어요? 그렇게 두드려 패니까 장령만 한다. 그래서 경자가 옛날부터 구술수 또는 관제 문제 그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는 그게 장형살이라는 장형살. 또 그 대신에 경자가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사교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한편으로는 뭐 좀 저희가 잘난 척하거나 이러지만은 오늘 하는 행동이 아주 애기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히 많이 싫어하지는 않아. 그래서 도와준다. 그래서 덕합이다. 덕합. 경자는 덕합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기함을 받는 덕합이 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난 척 하지만은 하는 행동이 애기처럼 하기 때문에 음흉하지가 않다. 그래서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경인은 조금 다르요. 경인은 원래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어요. 병화는 원래 편간적 기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편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편간은 어떤 거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힘을 다 붙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든 꾀를 내든 뭘 하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 경진의 밑에 지지는 보면은 간목이거든. 간목. 그게 간목은 뭐냐면 편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본래 속성도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관리하고 어떤 재성의 원리는 원래 관리에 관리. 관성은 나를 갖다가 규율하는 것이라면 재성은 내가 관리하는 거, 내가 관리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관리하는 것이 너무 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봉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경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걸 좋아해요.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내가 관리하면서도 혹시 내 관리받는 사람이 나한테 도전을 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병화가 있다.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하를 관리하면서도 부하한테 항상 근심을 가지고 저놈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자, 결혼해 살면서도 내가 경인 남자를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자를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려면 저 여자가 분명히 내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언제나 혹시 뭐 빌미로서 나를 공격할 수 있을 거야. 이래서 속으로 겁을 낸다는 거야. 알겠죠? 관리를 하면서도 속으로 겁을 내는 사람이 경인이다. 경인. 왜? 인목 속의 병화가 무섭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물상이 이렇게 경인이기 때문에는 통제 속의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부린다. 하지만 반발받을 것을 갖다가 생각한다. 결과적 재성이기 때문에 결과를 많이 생각을 해요. 결과를 하면서도 항상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항상 걱정한다. 왜? 병화 때문에 그렇다. 현재로서 매우 바쁘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세밀하지 못해. 그래서 직장 생활을 세밀한 직장, 그는 감독직 이런 게 좋다. 그리고 뭐 저 관리를 해도 건물 관리 같은 거 뭐 너무 세세한 거 말고 통찰해 가지고 뭐 받아들이 그런 거는 가능하고 또 뭐 격이 좀 떨어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친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곳 주로 뭡니까? 뭐 마트 같은데 일마트 같은 여러분 그 친절 아니어도 물건 사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관리 창고 관리 건물 관리 임대 관리 주로 관리형 사수다. 근데 만약에 좀 운동을 많이 했다면 뭐 축구 감독 뭐 그런 감독 영화 감독 이런 그 감독은 잘한다. 왜? 경금이 감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목 속에 그것이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항상 관리를 하면서도 항상 걱정을 하는 거야. 밑에 사람이 혹시 내한테 도전하면 어떠지?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인목은 인호술은 탕화라고 탕화살이 있어가지고 또 말하는 상형살 인사신이 들어가게 되면 상형살이 있어요. 상형이 뭐냐면 형살 예, 뭐 그냥 관제구설 형살 이런 걸 말합니다. 안 그러나 몸을 다친다든지 경인의 원리로서 내 몸을 다치고 똑같아요. 네, 몸을 다치고 차 사고 나고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경인년에 우리가 어떤 일 하면 유교삼일 났거든요. 유교삼일 경인년일 나면 처음에는 자 우에 있는 게 북쪽이야. 천간은 북이야. 그 남쪽은 이제 인목이야. 그 처음에는 우에서 분명히 이겼어. 밀고 내려왔어. 그런데 완전히 처지를 못하고 인목 속의 병화가 감목하고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길러가지고 다시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인은 완전 이기지를 못하고 이래서 밀어붙이니까 또 밀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허리 쪽에서 서로가 맞붙이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봐 우리가 허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인년에 허리가 동광이 난 건데 동광이 난 걸 처음에 치고 내려왔지만 다시 밀어붙였으니까 이기고 지는 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세임이 됐다. 알겠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도 밑에서 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지가 경인년의 운세야. 요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경인년에 맞았어. 네? 경인년 노무현 유교사비 지나고 60년 만에 경인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하도 뭐 이런 여당들이 힘이 세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하도 뭐 그냥 흔들어 제끼니까 언론 전체가 자 그럼 나 국민투표 하자. 그때 일어난 게 국민투표 하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국민투표를 원했지만 그때 뭐 하려고 그랬어요? 탄핵 대통령 탄핵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정면 돌파했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막 서슬프렇게 야당이 막 여당, 그때 이제 야당들이 막 여소야대가 돼가고 야당들이 힘을 줬지만 이 원래 있는 반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세임이 됐어요. 그렇게 된 결론. 자, 그런데 이 이제 경인은 설명 있고 경진은 사실 경진은 굉장히 꽤가 많은 용이다. 내가 생각할 때 지모 여기 그런 말 안 썼네. 백칠용이라 해놨네. 예, 지모용이다. 지모용이다. 지모가 아주 많은 용이다. 용. 그렇게 꽤가 많아. 경진 쪽은 꽤가 많아. 근데 이 경금이 이제 힘도 세고 그다음에 주체적이고 그러는데 아래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개수가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처음 경진을 만나면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인사를 잘해. 아주 사교적이야.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고 카랑카랑 금수상관이라 경자도 마찬가지. 경자도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경자도 목소리 좋습니다. 경자가 목소리 아주 곱다. 고성이다. 고성이고 부드럽진 않아요. 경자는 목소리가 부드럽지 않고 고성이면서 카랑카랑 목소리고 경진도 마찬가지. 경진은 약간 경자에 비해서는 조금은 목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요. 약간 부드러워요. 경자는 완전히 깡깡하고 부드럽다. 그런 형상이 있는데 상관계에 있으니까 경자랑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진 속에는 경자가 하나 있다는 자, 개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경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자가. 그것이 삼합 원리로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교적이고 그리고 또 한편 투명하고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 경자도 자기 속마음 다 드러내는 사람이지만 경진도 자기 속마음을 싹 다 드러내. 그런데 조금 더 다 살펴보면 경진은 을목을 갖고 있어요. 을목이 뭐냐? 정제잖아요. 근데 경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을합금이요. 돈을 굉장히 좋아해. 경진은 생각보다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간이나 시간에 재성이 투철했으면 틀림없이 돈에 대해서 추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가 있기 때문에 치밀하잖아요. 치밀. 돈을 좋아하고 결과물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본인 자체가 본기가 원래가 편인이거든요. 무토니까 편인이니까 본래 이 사람은 신비한 걸 좋아해요. 종교적이고 기도를 좋아해요. 근데도 정형적인 무슨 이런 법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그런 기도가 뭐라 그래요? 다란이 기도라든지 또 조금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그런 기도. 능음주 기도 이런 식으로 좀 신비한 걸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진일주가 만약에 불교를 안 믿고 한다면 아마 사이비 쪽에 나갈 수가 있어요. 왜? 편인의 역할이다. 무토 편인 역할 때문이다.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불교도 보면 믿는 사람 중에 스님들도 보면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신성이라는 말 들어봐. 신성은 신을 갖다가 시적인 그런 쪽에 신 부리는 것 쪽에 무슨 대마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스님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이 계시고 정법으로 가는 스님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정인 스님은 도대체 왜 사주를 가르쳐요? 그 정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하게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무격 신앙이라, 무격 알죠? 무당, 무격. 그런 신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잠재적으로 우리 민족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뭐 그냥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에 있는 신자들이 와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목사가 그걸 가지 마라 하는데도 와서 물어봐요. 왜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참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은 무조건 하느님을 해라. 부처님의 힘으로 해결하라. 물론 맞는 말인데 우리 민족성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장난감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어른들의 장난감이 뭐예요? 명리. 우리 어른들이 장난감이 명리라니까. 장난감. 근데 이 장난감을 통해서 이제 그걸 도출해서 뭘로 끌어가야 돼요? 부처님의 그 세계로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것을 잘 알아차림 해가지고 내는 원래 마음속에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 중에 나는 내 사주 중에 내가 어떤 곳에 어떤 것이 내한테 가장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재성일까? 나는 식신상관일까? 나는 관성일까? 인성일까? 비급일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걸 10가지 형을 나누잖아요. 그래 나누면은 사람들의 뭐도 나와요? 심리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관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은 내재되어 있느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상관인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당하지 않을까? 유능하지 못하는 소리. 유능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유능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팔방민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식신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식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아 못 짜지, 사랑 못 받아 짜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사랑받으려고 남한테 뭘 말해요? 남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또 내가 남한테 어떤 그 사랑을 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식신이 많은 사람이 원래 그래요. 정이 많아요. 왜? 내가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러면 정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자에 대한 두려움이 하자에. 내가 아마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게 따지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니까?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두려움과 편제는 뭐냐? 편제는 항상 막 띵까띵까띵까하고 막 저렇게 놀잖아요, 원래.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두려움이 뭐냐면 고통받는데 너무 싫은 거야. 고통받지 않으려고 고통 일나면 생각도 싫어. 그래서 처음부터 막 싫어하고 나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풍요를 즐긴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 이런 우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또 관성도 정관의 관성이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모든 사람을 도움받아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을 도움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다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정관이에요. 평관은 뭐냐면 내가 소속된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한 두려움이 너무 강한 거예요. 팽당하는 데 두려움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조직에 붙어 있으려고 충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요? 경찰로 가고 군인으로 가고 검사 동일체가 돼갖고 난리지기지. 그 다음에 또 뭐 깡패로 가 조폭하지. 그 조폭이나 뭐 그런 유가 비슷한 유예요. 뭐 조직에 매달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렇게 알고 보면 참 명력 가나해요. 인성인 편인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데 인정받지 못하면 막 너무 뭐 화내요. 내가.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정받기 위해서 뭐 예술 쪽으로 특수 분야 쪽으로 종교 쪽으로 이런 쪽에 엄청 공을 들여요. 그쪽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서 자기 인정 좀 받으려고. 그것도 명예욕도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명예욕도 굉장히 강해요. 정인은 어떠느냐, 정인. 정인은
박학다식이 해야 돼. 자기가 모르는 게 없어야 돼. 다 알아야 돼.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그런데 뭐든지 좀 모른다 하면 저기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 무식하지 않으려고 온갖 것을 다 배우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학다식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비견급제가 있는데 비견은 빼놓고 급제를 해. 급제. 급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인데 왜 그러냐.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지배당하고 싶은 지배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른 사람 지배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이라. 그 지배 안 당하려고 내가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잖아. 정치가의 속성은 급제야. 알겠지요? 정치가 뭐라고요? 급제도 소속인 사람이에요. 내가 정치가 우리가 보통 뭐 정치는 뭐 서로 융합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침팬지 뭐 하는 거 있죠? 어? 그거 비슷해. 정치가 뭐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급제적인 성격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는 뭐 따로 뭐 별거 얘기할 거 없어요. 비교는 그냥 서로가 동무 되려고 하는 거니까 동물 되려고 하는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죠. 급제와 평강과 비슷한 사이에 있는데 그런 비교는 항상 사람과 친구끼리 어울리려는 게 나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팽당한다. 가족한테 팽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니까 뭐 약간은 편간적인 요소도 있고 급제적인 요소도 있어요. 두 요소가 합쳐져서 비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왜 명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도심리를 그중에서 사도심리를 달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조를 알므로써 그 사람의 건기를 알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드는 욕구를 안다면은 법문을 하기도 좋고 그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지도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모르고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명리는 도대체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명리가 동양 정말로 깊고 깊은 학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말 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원래가 용감하지요. 모르면 용감해. 모르면 막 욕을 해. 그러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말 안 한다. 탄원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역하게 그건 많습니다. 그래서 탄원스님 보고 우리가 그 스님을 뭐라는 사람 없지요.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모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과 또는 이런 불교를 다 꿰뚫고 있는 그런 다른 스님 같은 분들 우리가 감히 우리가 입에 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다면 혹 이런 걸 잘 모르고 너무 하는 것을 갖다가 왜 그런 공부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경오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무토 좀 설명할게요. 경진에 대한 마지막. 그래서 경진은 사교적이고 노숙하고 치밀한 속성이 다 있다 그랬어요. 개수와 을목에서 의협심이 강한 거는요 대단합니다. 허풍도 좀 있고요. 실속파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래서 정치, 군인, 사업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사학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경진은 사학과도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물론 정치가도 됩니다. 당연히 군인 경찰도 되죠. 그런데 신사로서는 화개살이 진술충민의 화개살이 있습니다. 또 편인이니까 효신살 어머니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많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평생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럴 일이 생긴다. 효신. 대패살은 살다가 크게 한번 패할 일도 있다. 하지만 또 일어설 수도 있죠. 자, 경호는 흰말이고 정제된 바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관이에요. 정관. 정관적 정관이니까 정관은 합리화잖아요. 법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관은 그야말로 고지식해요. 원칙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주체성은 강하고 안정의 욕구를 찾고 합리적 질서를 찾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직장은 공무원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원도 좋고요. 군인도 괜찮고.
신살로 관기죠. 관기는 좋은 거예요. 관기. 관청. 관청 녹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젓갈 관기라는 거예요. 오는 탕화살이니까 탕화는 다시 정리해 주지만 인오축이 탕화인데 탕화가 있으면은 막 뒤집지요.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뒤집어 버린다. 그러니까 탕화다. 그래서 동장살이 뭐예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동장살. 뒤집고 난 다음에 이제 두드려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 좀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경신은 암벽산 백색 흰 원숭이. 좀 보면 아주 녹숙하죠. 흰 백색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녹숙하지 않아요. 자, 예, 신금 속에 임이 있어. 임과 경이 있어요. 임은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 궁리를 너무너무 잘한다. 머리가 항상 궁리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많다. 머릿속에 생각이 아주 많아요. 경신일주가. 자기 주체성이 강하잖아요. 엄청 강합니다. 항상 머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 궁리를 많이 하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리고 배짱이 경신이가 배짱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리고 큰 칼. 경신은 엄청 큰 칼이에요. 아르위가 큰 칼이야. 이게 뭐냐면 간여지동이잖아요. 간여지동. 아르위가 같으니까 간여지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을 해요. 주체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경신일주 옛날에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경신일주 뭐 그냥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경신일주 대표가 박정희예요. 이분은 그냥 서슬 풀어쳐. 자기한테 조금만 대항하면 다 칼로 탁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배짱과 시비와 투쟁이 강하기 때문에 군인으로 많이 나간다. 경찰도 되고 또 한편으로 경신이 엄청나게 또 봤다는 사람이 사기꾼도 많아요. 희대의 사기꾼들이 경신이 많이 나와요. 왜? 막 크게 감을 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갖고 뭐 사기치더라도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속에 있어. 아니 내가 돈 안 갚아주고 와서 그래. 나는 뭘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확 기가 눌려가지고 막 그런 속으로 막 그 시비를 막 가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우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시비를 따져준 분이다. 우리가 말하는 참말로 뭐 응?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다 하는데 그 속에서 사기를 친 사람이다. 어떤 사람? 금이 너무 많은 것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금이 경신만 있지 나머지는 금이 그리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신 하나 갖고 이렇게 꼽아버리네. 경신에다가 신금이 또 있고 뭐가 있고 금이 막 있으면은 사기꾼이 될 수 있어. 뭐 하면서 막 이거 쳐내면서 이런 얘기도 하다 보면 그런 사주가 있는 사람도 항의하면 골치 않은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다 그런 건 아니고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또 뭐 그러면 더고 나한테 시비하려고 다른 선수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 공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고 자 이분은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이죠. 공무원, 현침, 장형, 현침살이 탁 쏘잖아 이렇게. 쏘니까 또 이런 격이 좋으면은 격이 좀 뭐도 될 수 있어요? 의사, 외과의사, 또 나아가서는 한의사 이런 식으로 치과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좋으면 격이 좋으면 격이 좋단 말은 이것이 너무 많지 않다는 뜻이지요. 경신일주에 저렇게 잘 바란스를 맞추면 좋다. 모든 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주가 좋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술로 보면은 술은 가을철에 원숭이에요. 또 원숭이가 아니고 개네 개. 살? 파자. 파자 장형살은 아까 맞는 살이라 매 맞는 살이라고 파자는 깨지는 거. 막 살다가 막 파산 나는 살. 파자. 잘 나가다가 파자 되는 살. 대패살하고 비슷합니다. 자, 경술. 경술은 근데 이 개인데 경술 개는 철로 된 개예요. 철로 된 개. 철장 속에 갇힌 개.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날카롭겠죠? 경술이 철장 속에 갇힌 개니까 엄청
막 찢어야 된다. 그걸 생각해 보면 경술은 좀 저돌적이겠죠. 자, 급제가 있습니다. 급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망과 질투가 있겠습니다. 경쟁 질투가 있겠습니다. 급제는. 또 정관이 있으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 말이 법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인이 있으니까 매우 자기 그 좋아하는 쪽에 자기 좋아하는 쪽에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수가 없어요. 수목이 없어요. 수목이 없으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과거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과거지향입니다. 경술은 과거지향, 경진은 미래지향, 생각 사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진취적이다, 안 그러면 보수적이다, 개방적이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뭐가 많은 사람, 이렇게 술토가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모르게 관성이 많고 비견이 많고 인성이 많은 쪽인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런 쪽에 가할 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대신에 식신이나 재성이나 이런 게 발달한 사람은 좀 전형적으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쪽에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은 정화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요. 또 신금 때문에 경쟁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개 자체가 충성심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토 속에 신정모가 있어가지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숙하지요. 노숙한 면이 있더라. 네, 노숙하다. 왜 노숙하느냐? 쇠가 12운성의 세 자리는 노숙한 겁니다. 노숙하고 녹은 힘이 넘치고 왕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지만 이미 쇠로 내려오면 아주 노련한 겁니다. 그래서 경술은 노련한 사람아. 교육자가 맞고요. 궁경도 맞고 문해예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경술은 생각이 매우 많다. 사색적이고 내면적으로 본다. 그래서 철학자로 생각한다면 경술은 내면적인 철학자예요. 내 내면을 들어보는 철학자예요. 경진이 만약에 철학자가 된다면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철학자랄까? 미래 철학자랄까? 뭐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또 역시 이 경술도 경지가 맞자가 효신살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근심이 많은 그런 게 효신술이고 괴강살 경술은 또 괴강이죠. 뭐 경진도 괴강에 해당합니다. 자, 경진과 경술 같은 이 괴강살에 해당하는 사주로 가진 특히 여자분들은 어떠느냐? 너무 내가 세기 때문에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절대 지고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필연적으로 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서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경진과 경술 이런 괴강살이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흥한다 아니면 망한다면 이상하지만 옛날에 집안이 좀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해요? 시어머니. 그런 사람 들어오면 시어머니를 제압해버려요. 시어머니를 제압하니까 시어머니가 죽을 맛이잖아요. 그럼 아들도 사이가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경진일주나 경술일주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여자 사주가 되게 되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오히려 여성이 경진과 경수 같은 분들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요. 왜? 그거는 왜 우먼 파워 최고잖아요.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 무신도 그렇죠. 그런 쪽에 있는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 저 개념들이 다 가부장적인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해석을 지금은 조금 바꿔야 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괴강살 이런 거는 저는 여성들이 괴강살 이런 거 좋다고 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나왔다. 화개살은 아까 저기 진술중명에서 화개살 지지가 진술중명 화개살 화개살의 뜻은 꽃으로 덮는 것이에요. 죽음을 뜻하고 모든 것이 마지막 탁 찍어버려. 그렇게 하면 찍고 나면은 새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보충 약간 저기 아는 거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표를 나눠놓고 했지만 경자부도 조금 볼게요. 자, 경자는 직업이 아까 유치원 선생도 좋다 했지만 일반 직장은 좀 곤란하다 그래요. 식상이 너무 발달하면 관을 치기 때문에 주부는 괜찮아요. 애기들 보는 주부는 괜찮아요. 그럼 경자가 지시받는 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일 싫어하면. 경자는 가만 놔줘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버려둬야 돼요. 그럼 불처럼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경자 일주 생인들은 얼굴이 피부가 희고 깨끗하고 탄력 있고 미모가 많아요. 미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또 보면 어찌 보면 가을철에 그런 기운, 가을 기운 있잖아요. 경이 달리고 위에 경이 달리 가을 기운들은 뭔가 좀 고독해요. 좀 쓸쓸한 고독한 것들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경자니까 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편이 있어도 바깥으로 돌아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좀 뭔가 모르게 다니면서 쓸쓸함을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자, 경인일주를 조금 보충해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경인일주는 배우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경금이 인목을 기반하지만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반발을 당할 것을 또 두려워하는 건다. 역공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경인일주 사람이 왔을 때 상당 기법이 당신은 아내를 만만하게 생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어려워하지요. 본인이 어려워하지요. 이렇게 이런 말 또는 당신은 아내가 한 번씩 반발하면 소름이 끼치지요.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소름이 좀 끼친다. 왜? 반발하는 거니까. 자, 비교를 해드리면은 경인일주는 여자가 경인일주는 남편을 좀 정부리듯이 부르려고 합니다. 경인일주의 여자는 남편을 갖다가 머슴처럼 대우를 한다 하면서도 저 머슴이 언젠가는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하죠?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인은 불편한 세상을 뜻해요. 불편한 세상. 그래서 경인은 불편한 세상이기 때문에 요교사변 같은 것이 터졌더라. 경자와 경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할까요? 어? 경자는 마음이 엄청 편해요. 네. 속에 관성이 없으면 제일 편해요. 근데 경인은 안에 관성이 평관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자와 경인을 비교하면 경자와 경인 중에서 누가 결과를 많이 생각할까요? 네, 경인이 결과를 더 취하고 그렇습니다. 또 경자와 경인 일주에서 누가 더 바쁠까요? 누가 더 바쁠까? 근데 경인이 더 바빠요. 편제가 바쁘거든요. 근데 경자는 좀 느긋해요. 왜? 아이고 뭐 그냥 이러나 저러나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 못 내는 것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출입 있고 해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지난번에 신의 상관은 안 그렇다겠죠? 신의 상 옷 딱 갖다 놓고 딱 하고 그냥 화장 딱 하고 이렇게 온전 신의 말 정장을 딱 하는 스타일이 신의는 정장 스타일. 경자는 자기 마음이요.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누구 계세요? 경자일까 신의일까? 경자가 찢어진 청바지 입는다 이거. 재밌습니다. 우리 이 공부를 해보면요. 상간일주와 편제일주가 부부 성격이 맞을까? 상간일주하고 편제일주가 부부가 성격이 맞을까? 안 맞아요. 편제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서로가
그래서 개운을 할 때 경인은 통제를 조금 완화시켜줘야 돼요. 너무 통제를 하려 하지 말고, 경자는 또 너무 나서지 말고, 너무 나서면 안 된다. 그래서 직업으로 경인은 아까 감독직 좋다 그랬죠? 감독직 좋다 그랬어요. 직장 생활을 별로 맞지 않고. 경자는 아까 직장 직성이 유치원 선생이나 원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또 조금 더 넘어갈게요. 자, 경진은 남자가 경진은 그 안에는 천진하고 치밀하고 수용성이 좋지만은 잔소리를 좀 많이 한다. 경진 여자는 그 남편 쪽에서 보면 폭이 좀 좁고 좁쌀 같다. 자,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경진 이 여자면은 남편이 좀 폭이 좁고 좁쌀 같고, 남자가 경진이면은 그 안에는 천진난만하고 치밀하고 수용성도 좋고 잔소리도 좀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정도를 좀 넣고, 딱 경호는 경호. 예, 경호가 공무원 성질이라 그래서요. 회사원이고 주인을 잘 만나야 출세합니다. 경호 일주일 안에는 누가 공무원 하고 있다가 누가 뇌물을 주면은 뇌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줍니다. 근데 경자는 유치원 원장이고 주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진일주는 뇌물을 주면 슬쩍 받습니다. 일주가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경진일주 배우사가 여자가 그렇다. 여자는 경진일주 여자는 아내는 슬쩍 받아서 받아 챙깁니다.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잔소리 하면서도 받아 챙기는 스타일이다. 성격이 좀 이게 그 사람의 뭐까지 얘기했다? 반대편까지 얘기했다. 경신일주는 글자 상황에 따라 주변에 경신 옆에 관이 많으면은 관성으로 출시하고, 경신 옆에 목이 있으면은 재물을 취하고 그런 기회 많습니다. 경신 옆에 수가 있으면은 또 그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신은 아주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 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경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진과 경술에 대한 비교. 경진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형식에서 사람이 외관적인 것을 많이 따져주고, 경술은 거꾸로 자기 내부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해봐. 진은 외향적이고 술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알아내면 됩니다. 술이 있는 경우는 항상 안으로 들어간다. 진이 있으면 외부로 들어간다. 그렇게 씁니다. 경술과 경진의 철학자가 아까 내부적인 철학자는 경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진은 경술에 비해 말도 많지만은 바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경술은 연구를 하더라도 내적으로 자꾸만 저장해 놓는 성분이 있는데, 경술은 아까 좀 성숙되고 노숙하다고 그랬습니다. 노숙한 그게 많다고 했어요. 경술은 적성이 교육자, 선생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공부를 함으로써 오늘은 경금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금하고 또 한 임 해서 또 하고 앞으로 2번 정도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다 갑에서부터 식감까지 다 한 거 다 또 한 번 더 보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애들 아빠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애들 아빠는 현재거든요. 그래요?